아따, 저 글자 몇 자 또 안 쓰게 저걸 또 놔두셨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자꾸 지우고 쓰고 하다 보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자, 100페이지입니다.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새로 등록하는 겁니다. 새로 등록하는 건데, 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 신청 의무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신청 의무를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 과태료 등의 벌칙은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위반해도 별도 과태료 등의 벌칙은 없어요. 우리 토지 이동에 관해서 각종 신청 의무 다 있지만 신청 의무 위반해도 일체 벌칙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등기법에 갔을 때 표제부 등기는 단주 대신해서 1개월 이내 신청 의무 있죠. 그 신청 의무를 위반해도 등기법에서도 일체의 과태료 같은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적법과 등기법은 신청 의무 위반했을 때 벌칙은 없다. 그냥 공갈포로서의 신청 의무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 신규 등록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이 소유권 증명 서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출함으로써 내가 소유자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라도 있으면 되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소유권 증명 서류,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법원에 갔더니 내가 소유자라고 판결 내려줬습니다라고 판결문 첨부해도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무선장관과 협의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공유수면을 내가 매립했다는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런 거 가져가 되죠. 해서 4가지 서류 아무거나 하나를 내면 된다. 소판 기준하고 외우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101페이지에 첨부 서면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 4고 도표 안에 왼쪽에 나온 거죠. 그래서 자, 그 밖에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에서 4번 소유권 증명 서류 뭐라도 괜찮습니다. 또는 구체적으로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 내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무선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을 때는 내가 매립했다.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에서 소판 기준에서 4가지 드립 다 배우도록 했습니다. 요게 과거에는 제법 자주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까지 나왔다. 이 4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된다. 틀렸다. 그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소유권 증명이 되면 되니까. 처음 등록하니까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그죠? 그래서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자, 요것도 그렇지만 신규 등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 등록이 가지는 특징적인 절차야.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 자, 신규 등록이 가지는 특징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아까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를 등기부가 뺏겨간다 그랬어요. 맞죠? 등기부가 뺏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변경 등록될 때마다 내가 토지 표시 변경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라 라고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 촉탁하도록 되어 있죠. 자,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등기부. 자, 우리 지적공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부르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말 그대로 등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때 토지 표시는 먼저 등록이 되고 선등록,
후에 등기가 된다. 후 등기. 그래서 토지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 먼저 대장,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부 이렇게 외워두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지적공부 대장에서는 토지 표시 공시하려고 만든 거고 등기부는 권리관계 공시하려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는 일부 등기가 되고 지적공부에도 권리 중에 소유권은 등록이 된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등기부의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를 그대로 뺏겨오게 되고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그대로 뺏겨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바뀌면 그 토지 표시를 등기부가 뺏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 표시 변경 등록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내가 변경되었으니까 너도 변경을 해라 라고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등기 촉탁. 맞죠? 이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등록했어요?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했다면 이제 막 등기부가 지적공부 대장이 만들어졌죠? 그럼 아직 선등록 후 등기 원칙에 따라 등기부는 아직 있다 없다? 없어요. 나중에 우리 등기법 가면 배우지만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는 보존 등기고 보존 등기는 그 토지 소유자가 내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 등기부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므로 신규 등록해서 지금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이 시점은 아직 등기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바꿨으니까 너도 바꾸라라는 등기 촉탁 이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이 시험에 참 자주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우리 지적공부상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를 기초로 결정한다. 즉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오게 된다. 맞죠? 등기부 소유자 뺏긴다 했잖아요. 그걸 등기부를 기초로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부 자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초로 결정하지 못하고 신규 등록할 때만큼은 소유자를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은 신규 등록 관련해서 뭐 끊임없이 시험에 나옵니다. 끊임없이. 요거는 신규 등록 관련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기 촉탁하는 사유에 대한 절차에 대한 뒷부분 가면 별도의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가 아니다. 제외한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공부 정리할 때 소유자는 어떻게 지적공부에 정리되느냐라는 것도 뒤에 가면 별도 절차로서 배운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신규 등록할 때는 이렇게 정하는 거지 원칙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겹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문제에서도 여기 나올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정리 파트에서도 여기 나올 수 있고 등기 촉탁 파트에서도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 지적법 시험 치면 막 거의 안 빠지고 하나는 지문에 등장을 거의 하고 있어요. 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해서 신규 등록에 관한 절차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등록 전환이라는 거로 갑니다. 등록 전환. 자, 신규 등록할 때 청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청량해야죠. 자, 우리 지적법에서 청량을 하는 것은 무엇을 정하기 위함이다. 면적과 경계와 좌표. 그럼 신규 등록이니까 면적도 모르고 경계도 모르니까 새로 청량해서 정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신규 등록은 청량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는 게 나와.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은 그 의미는 이미 우리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지적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등록을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바꾸어서 전환시켜서 등록하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등록 전환은 반드시 임야도 임야대장에 있던 것을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일방 통행만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거꾸로는 하지도 않는다. 맞죠? 해서도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등록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록 전환은 저기 등록된 걸 아래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전환할 때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번, 지적도 토지대장에는 그냥 숫자로 된 지번, 그래서 기존의 지번 결번시켜버리고 새로 부여를 해준다.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은 뭐하고 똑같다? 신규 등록할 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하는데 등록 전환을 할 때 왜 등록 전환을 하느냐?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개발이 거의 안 되어 있고 땅값이 상당히 낮은 토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들은 땅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도면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확한 경계를 등록할 필요성이 없다. 그죠? 그래서 임야도라고 하는 정밀도 낮은 도면에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개발이 되면서, 개발된다는 얘기는 지목이 옛날과 같다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죠. 지목이 바뀌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임야도라고 하는 정밀도 낮은 도면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보다 정밀도 높은 도면으로 옮겨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옮겨버려요? 지적도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 경계를 지적도에 그대로 옮기게 되면 정밀도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안 나아지죠. 그래서 보다 정밀한 지적도 축척에 맞춰서 새로 청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는 새로 청량해서 새로운 경계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도면상 경계를 이용해서 면적 측정을 하죠. 그래서 면적 측정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등록 전환은 당연히 청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청량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등록 전환도 당연히 청량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새로운 경계와 면적이 정해져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무단히 전환된다. 지목이 바뀌면서 개발되면서 바뀐다. 지목이 바뀌면서 지목 변경이 일어나는 게 원칙이더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예외도 있는데, 자, 우선 등록 전환에 대해서 103페이지 2번 대상 토지 해가지고 양가로 1번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 이것이 원칙적인 등록 전환 대상 토지입니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그런데 양가로 2번에 보면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반드시 지목 변경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해놓고 밑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 하고 예외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보다 중요한 건 예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외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대도사 하고 들었다 외우라 했습니다. 그죠? 대도사. 자,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대부분이 등록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남아있는 나머지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도시, 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도시, 군 관리계획선 한 거 아까 우리 어디서 나왔어요? 지상에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권리는 분할할 수 없다 원칙. 그러나 할 수 있는 예외에 있다. 거기서 나온 거 판공 또 할 때 또 도시군 관리계획선 있었죠? 똑같은 거 하나 더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 되었다? 형질 변경되었다. 형질 변경. 그러나 지목 변경 가능 불가능?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더라. 자,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토나 절토 등으로 성토, 흙을 갖다 부어서 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절토, 땅을 깎아내가지고 높이를 낮추고 경사진 토지를 깎아내가지고 수평면으로 쓸 수 있는 토지로 만드는 거 절토한다고 그래요. 이 성토나 절토하게 되면 그러면 토지의 형상이 바뀌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형질 변경한다는 얘기는 과거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다. 뭔가 이용하려고 집약적인 이용을 위해서 한다. 집약적인 이용을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럼 지목 변경 생기는 경우가 태반이단 말이에요. 지목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법령의 규제 등에 따라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야. 뭐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보존 산지 구역으로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죠. 그걸 모르고 형질 변경 돈만 썼단 말이야. 일단 돈은 투자가 됐으니까 형질 변경하는데 비용이 들죠. 돈은 투자됐으니까 토지 가격은 자연히 상승하게 되죠. 여러분 시골에 가서 지목이 임야든 과수원이든 사보면 임야 과수원 형태 그대로 놓여 있는 땅은 평당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래. 근데 가보면 깨끗하게 경지정리 짝에서 쫙 밀어가지고 깔끔하게 평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위에 높이가 다른 토지들에는 옹벽 같은 거 쌓아가지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을 해주고 하면 그게 벌써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맞죠? 그 비용 발생시키기 위해서 각종 허가받고 허가받는 비용도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 토지는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저기 이 개발되는 토지는 벌써 돈 100만 원 이리 불러버린다고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형질 변경이 이 토지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이. 오면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쏠 수 있다. 오면 당신이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 뭔가 지적도로 옮겨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지목 변경은 불가능하더라. 그럼 지목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지만 가격은 상승했으니까 임야도 둬야 된다. 지적도로 옮긴다. 지도 옮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대도사. 그냥 들었다 외우세요. 뭐 몰라도 된다. 대도사만 외우면 된다. 자, 대부분 등록 전환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라.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다. 그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됐지만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라.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다. 들었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외우면 돼요. 예전에는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굳이 몰라도 돼. 그냥 외우면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목 변경되는 사유를 한번 보시죠. 자, 103페이지 양글 1번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 자 바로 밑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무슨 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알고 합니다.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됐다면 그러면 이때는 등록 전환 신청만 하면 되느냐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되느냐 요건 할 필요 없고 등록 전환 신청만 하면 됩니다. 자,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등록 전환 절차 자체가 등록 전환 절차 내에서 지목을 바꾸는 절차는 내포되어 있어요.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이 있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등록 전환 절차 자체가 그 절차 내에서 지목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목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됩니까? 없다. 그래서 등록 전환 신청만 하면 되고 별도의 지목 변경 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록 전환도 대상 토지를 가진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신청 의무가 있다. 이렇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등록 전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하면 거의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103페이지 제일 밑에 3번 신청 양가로 2번 첨부 서류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등록 전환 신청할 때는 뭐 신청서에다가 뭐 증명서류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자, 등록 전환 사유에 관한 서류의 원본, 즉 등록 전환 사유, 등록 전환 증명하는 사유 이거 서류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서류 원본을 누가 관리한다?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고 누가? 그 지적소관청이 확인을 해줌으로써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관청은 조금 귀찮지만 우리 국민들은 편하다 불편하다? 굉장히 편하죠. 그렇게 편하게 절차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 자, 요거는 어디 가나 다 나옵니다. 뭐 지목 변경 갔을 때에도 지목 변경 신청하는 자는 지목 변경 사유 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되지만 그 증명 서류를 누가 관리할 때는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나온다는 거. 항상.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할하는 걸 한다. 분할. 자, 분할은 토지를 쪼갭니다. 그런데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청량해야 된다, 그죠? 그럼 분할도 당연히 청량을 해야 된다. 토지가 쪼개지고 있으니까 쪼개진 토지 경계와 면적 측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죠. 그러나 분할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은 원칙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 신청 의무 있는 예외는 어떤 경우냐? 딱 한 개밖에 없다. 뭐 두 개, 세 개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 들은 한 개만 하면 돼요. 자, 해서 이때는 어떤 경우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느냐? 일필지의 얼마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용도 변경이 된 경우 이때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필지 몇 지목? 1지목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용도가 바뀌었을 때 그 지목을 또 등록하게 되면 일필지 2지목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필지 1지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용도가 바뀐 부분을 잘라서 별도 필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일필지 일부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청 의무도 소유자가 소관청에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얼마나 쉽노? 그런데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 없어요. 만수무강하는 거예요. 맞죠? 과태료 등의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벌칙이 올까 싶어 떨다가 만수무강에 지장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면 만수무강하는 거죠. 자, 일필지 일부 용도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자, 이때 분할 신청만 하면 될 것인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될 것인가?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금방 봤던 뭐하고 다릅니까?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그럼 지목 변경 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등록 전환 그 절차 자체에 지목 변경 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도 지목 변경 신청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할은 지목 변경 신청 따로 해야 돼. 왜 그러냐? 자, 분할 신청 의무 없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할 때 그냥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임야가 있습니다. 자, 임야 팔아먹으려고 내놨더니 이 임야가 3,000평짜리야. 너무 평수가 커서 잘 안 팔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거 세 필지로 분할해서 1,000평씩 하면 좀 안 팔리겠나. 그럼 1,000평으로 분할했어요. 세 개로. 그러면 기존에 임야했던 지목이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속 전부 임야야.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을 때 분할은 지목 바뀐다 안 바뀐다. 신청 의무 없이 원칙적으로 내가 분할할 때 지목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므로 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될 때는 지목 변경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 절차 자체는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되도록 절차를 내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되면서 등록 전환되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일어나니까 그 절차 자체가 지목 변경 절차를 안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때 지목 변경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분할 절차 자체는 지목 변경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예외적으로만 지목 변경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분할할 때 지목 변경이 일어난다면 지목 변경 신청을 따로 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예요. 됐죠? 할 거 없다. 분할이 가면 끝.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병.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거 쭉쭉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다가 대부분은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축척 변경 같은 것이 전체를 다 합친 것만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축척 변경은
다른 이 토지 이동에 비해서 한 뭐 신규 등록, 예를 들어 신규 등록이 막 5년에 한 번 나왔다. 그럼 축적 변경은 2년에 한 번씩은 나와준단 말이에요. 예, 축적 변경 절차 좀 많지만 보다 조금 더 중요하죠. 자, 합병 갑니다. 합병. 합병은 내용은 많은데 지랄같이 잘 나올 때는 잘 나오다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와. 자, 합병.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아니한다. 맞죠?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아니한다. 자, 합병도 분할처럼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원할 때 합치는 거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신청 의무가 있더라. 이 신청 의무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 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는 한 필지로 합병하도록 의무 부과가 되고 있더라. 두 번째, 자, 지목이 요 좀 많이 나옵니다. 11가지 지목이 나오는데 학철수 유도구제천.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죠? 학철수 유도구제천. 지금 우리 학철수 유도구제천을 지금 3번째 만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합병의 경우에는 요거 빼고도 3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채공장. 자, 이 앞에 학철수 유도구제천 앞에 다 배웠다. 그죠? 학철수는 4글자짜리, 유도구제천은 2글자짜리. 그리고 채공장, 체육용지, 공원, 공장장, 공장용지. 3가지.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한번 지어지면 아파트 밑에 부지는 되겠죠. 그럼 대가 아닌 거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 3, 40년 이상 흘러가야 돼. 맞죠? 아파트 재건축되기 위해서도 30년 이상 넘어가야 되고, 아파트가 허물어지고 뭐 다른 거 짓는다 할지라도 최소 3, 40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럼 아파트 밑에 부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아주 오랜 기간 변함없이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학교 한번 지어지면 제가 매 얘기하는 게 저 동래고등학교 개교 기념 100주년 경축한 것이 벌써 10년 넘었다 했잖아. 맞죠?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철도 엄청 오래 가는 거고, 정수장, 저 우리 명장동 정수장, 내 부산에 이사 올 때부터 있었다. 부산 이사를 내가 언제 왔는가? 1982년도인가 1년도인가 왔어요. 그때부터 명장 정수장에 있었어. 그때부터 나는 안락동에만 살아서 잘 알아요. 그죠? 철도, 수도용지, 똑같다. 유지는 뭐 얘기해요? 유지, 저수지 같은, 저 우리 오륜 저수지. 저거 언제부터 있었다? 저건 아마 시조새가 물 먹고 갔을 거야. 맞죠? 엄청 오래 있는 거야. 도로는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도로는 거의 없죠? 새로 생기는 게 있어도 엄청 오래 있는 거야. 국어, 또랑은 지금 우리 도로 밑에 묻혀서 그렇지 또랑 계속 있어요. 복개가 돼서 그렇지. 제방, 우리 낙동강 또 언제부터 있었어요? 몰라. 아마 6.25 때도 그 군인들이 그 뒤에 숨어서 총 안 쐈겠나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하천, 낙동강 언제부터 있었다? 언제부터 있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붙어 있을 때도 아마 있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게 전부 오래 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 우리 구두운동장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몰라. 내가 부산 오니까 구두운동장 있다. 아직도 그 있어, 아직도. 맞죠? 아직도 그 있다고? 아직도. 공원, 우리 이제 공원은 그래도 좀 없어요. 지금 에덴 공원 있는가 모르겠다. 공원. 그 다음에 공장용지하고 지금 우리 저기 녹산공단 같은 거 저거 아마 30년, 5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거야. 맞죠? 전부 오래 있는 것들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있는 부지들이 만약에 수십, 수백 필지로 나눠져 있다면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십, 수백 필지를 관리하는 대장, 수십 장, 수백 장을 수많은 세월 동안 아까 지적서고 온도, 습도 유지해주고 온갖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관리 비용만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면 수십 장, 수백 장 보관한다. 한 장만 보관하면 된다. 한 장만 보관하면 돼.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행정 편의 목적으로 합병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동주택 부지, 학철수 유도구제천, 채공장 이런 부지들은 신청 의무 있다. 이거 역시 소유자가 며칠 이내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해도 만수무강한다. 아무런 벌칙 없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하는데, 그죠? 얼마 전에 집에 있다가 아들내미가 쫓아오더만 아빠 왜 라면 먹다가 휴대폰을 옆에 의자 놔뒀다가 라면 먹다가 탁 건드리는데 떨어졌는데 액정 나오고 안 켜집니다. 우째산 얘기고 바꿔주소. 바꿔주소. 그래갖고 못 바꾼다. 네가 지금 3학년인데 3학년 끝날 때까지는 이거 써야 된다. 안 나오는데요. 그럼 옛날에 쓰던 거 찾아줄게.
이래가지고 옛날에 쓰던 갤럭시 S2 찾아가지고 지 저거 빼가지고 유심을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크기가 안 맞아. 유심 크기 안 맞는 거 웃자는 거 싶어 요즘 인터넷에 없는 거잖아. 들어가 봤더니 유심 크기 작은 거는 또 넣어서 넣는 게 있더라고. 그게 어디 가면 있냐? 저 다이소 가면 다 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간저곳에서 다이소 갈라다가 가만히 있자. 여는 다이소가 작은데 전화를 해봤죠. 남창 다이소 없다 그래. 덕신 다이소 없다 그래. 그래 정관 다이소 전화니까 있다 그래. 그래 갔어요. 갔더니 정관 다이소가 대로변에 있어. 일요일이야 일요일. 그래 보니까 그 대로변에 차를 쫙 대놨더라고. 나도 잠깐 대놓자. 딱 대놓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빠 과자 좀 옮기면 물어. 그 다음에 이거 골라라. 이래 한 15분 있다 나왔습니다. 와 일요일도 단속을 하대. 이거 안 해도 벌칙이 없는데 그거 안 했다고 범칙금 내라고 날라와서 나쁜 놈들 일요일 날 아이고 내가 뭐 나쁜 놈들 그죠? 일요일 날 단속을 하다니. 예? 저는 세금 많이 냅니다. 어제만 해도 집에서 좀 어제가 하루 쉬었거든요. 집에 쉴 때는 쉬는 날 담배를 많이 핍니다. 한 2갑 정도 핀다고. 2갑 피면 9,000원 중에 세금이 6,000원이 넘어. 맞죠? 물건 사면 부가세 10% 내가 다 내고 있잖아. 재산세 내지요, 소득세 내지요, 부가세 내지요. 내가 안 내면 부처님 되겠잖아. 내가 지옥을 가야지. 누가 지옥 가리요? 그죠? 내가 내야지. 예. 내가 안 내면 안 그래도 이 어려운 국가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그래서 담배는 아무나 피는 게 아니야. 있는 사람이 피는 거야. 있는 사람이. 그죠? 됐습니다. 자, 합병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합병됐는데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자,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청량해야 되죠. 그런데 합병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자, 왜 청량하지 않느냐? 요 두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자,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되는데 저 토지를 합병하면 두 토지 사이에 공통된 경계를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기 위한 청량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왼쪽 토지 100제곱미터, 오른쪽 토지 102제곱미터 이렇게 면적이 등록돼 있었겠죠. 그러면 합병했을 때 서로 면적 재느냐 안 재느냐 안 재요. 이 원래 등록된 면적을 합하는 산수만 해주고 끝내버린다. 산수만 해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합산한다 이렇게 돼. 합산한다. 그래서 면적도 청량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아니한다. 그죠? 해서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합병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필지가 합쳐져서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 106페이지 중간에 3번 합병의 제한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병은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없느냐? 자, 우리 앞에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 찌찌찌 소축등 하는 게 있었죠. 그럼 찌찌찌 소축등 할 때 이 찌찌 소축등 집안 연속, 그 다음에 집은 부여지역 동일, 그 다음에 지목 동일, 소유자 동일, 그 다음에 축척 동일, 등기 여부 동일 요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한 필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들이 안 되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한 필지 될 수 없으니까. 라고 해서 6가지 요건, 요거 안 되면 합병 못 한다라는 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찌찌소등. 자, 양거래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분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찌찌소 하는 찌찌소. 이거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합병한 토지 지적되면도 뭐가 다르면 축, 찌찌찌 소축, 축척이 달라도 합병할 수 없다. 한 필지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저 밑에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집안이 연속돼야 한 필지 되는데 연속되지 않으면 한 필지 안 되니까 합병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오른쪽 페이지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 등기되지 않은 토지 이거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죠? 합병할 수 없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 모두 합병의 제한 요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은 여기 찌찌찌 소축 등에서 지목 소유자 축척과 관련돼서 보다 확장된 요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양가로 6번 한번 봅니다.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습니다. 지목 같으면 합병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목은 같은데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요.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합병 못한다 하고 나왔어요. 이런 것 이제 별도로 나온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필지가 있습니다. 왼쪽도 전이고 오른쪽도 전, 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 동일하니까 합병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토지 보니까 오른쪽 토지의 절반이 물이 고이더니 빠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으니까 이 토지는 전, 맨 땅에 농사 짓는 땅입니까? 물 고인 웅덩이 유지가 돼야 됩니까? 이거 유지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유지로.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체가 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1필지 일부 용도 변경되어서 분할 대상 토지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적공구상 지목은 전으로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필지를 합병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합병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지적공구상 지목은 같지만 현실적으로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병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유지로 바꿀 이 부분은 별도로 분할해서 떼내버리고, 맞죠? 실제로 합병 가능한 요것만 합병 신청을 해오라는 거예요. 요것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떼내고 남은 토지 합병하고 두 번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적법은 편리를 봐줘가지고 합병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 떼내는 분할 신청을 동시에만 해도 받아주겠다. 그러나 이거 합친 상태에서 합병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양으로 6번 보시면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요.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이거 합병 제한, 합병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합병 못한다 해서 제외,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7번에 나온 거 요거는 소유자에 대한 겁니다. 그죠? 자, 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자만 같아서는 안 된다. 자, 여기 갑을 소유자가 같지만 여러 명인 경우는 자, 뭐도 같아야 된다. 지분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 3분의 2, 을 3분의 1이라면 합병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토지도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지분이 같아야만 합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면 지분이 각 다르죠. 합병 못합니다. 이때는 지분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도 같아야 된다. 여기 값과 여기 값 주소도 같아야 된다. 같은 사람임이 명백해야 된다. 그죠? 여기 얼 뭐도 같아야 돼. 주소도 같아야 돼. 그래서 자, 소유자가 단독 소유하는 토지라면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다. 소유권만 봤을, 권리만 봤을 때는. 그러나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는 소유자만 같아서는 안 되고 세 가지가 같아야 돼. 소유자 같고 지분도 같고 주소도 같고. 그죠? 소지주 해서 세 가지가 모두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양가로 7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했는데 지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지금은 축척이 같은데 그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소유자 같고 지분 같고 주소도 다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두 토지는 이것도 1000분의 1, 이것도 1000분의 1 도면에 등록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축척도 같으니까 한 필지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오른쪽 요 토지만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포함이 됐어요. 그럼 아까 지축 청량, 지적 확정 청량과 축척 변경 청량 실시하는 지역은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되게 되면 그러면 이 지역은 지적도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도 축척 몇 분의 몇? 500분의 1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현재 축척이 같다고 해서 한 필지를 만들어 주더라도 곧
오른쪽 절반은 500분의 1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한 필지가 되면 안 되죠. 다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필지가 곧 안 된다는 게 눈에 선이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합병해 주겠다,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합병은 제한 요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찌찌 소축등이에요. 찌찌 소축등. 그래서 찌찌 소축등 가지고 쭉 이어지는 거 좀 받고 이제 나머지 한 개고 양가로 3번에 이거는 뭐 민법 얘기죠. 민법 얘기인데. 자, 두 필지가 있습니다. 소유자, 값 갖고 소유권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토지에 지상권 또는 성역지, 지역권 또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권리는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죠. 자, 이런 권리들이 오른쪽 토지에 있어요. 그 왼쪽 토지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토지 합병할 수 있는가? 이 두 토지를 합병하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전체가 한 필지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 권리들은 처음부터 오른쪽 절반 여기만 존재했잖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전체가 한 필지가 되면 문제될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 권리들은 처음부터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토지와 없는 토지는 합병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권리는 요 네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권리를 제외한 권리가 하나라도 있다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오른쪽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럼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토지가 한 필지일 때는 저당권이 한 필지 전부에 존재했죠. 그런데 왼쪽 토지와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당권은 이제 한 필지 전부에 존재해요? 일부에만 존재하게 돼? 일부에. 아니죠. 저당권이 지금 오른쪽에만 있었으니까 왼쪽에는 없었으니까 전체가 합쳐서 한 필지로 되는 순간 이 저당권은 한 필지의 절반에만 존재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는 합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요 네 가지 권리를 제외한 권리가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저당권 제외하고 오른쪽에 경매 있다, 압류 있다, 가압류 있다, 가처분 있다, 뭐 권리질권이 있다, 뭐 가등기 있다, 다른 거 있더라. 합병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저당권이 있고 왼쪽에도 저당권이 있습니다.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더블로 안 되지. 더블로. 한쪽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양쪽에 하나씩인데 돼요? 안 되지? 맞죠? 시내버스 타는데 칼 들고 타지 마세요. 해가지고 칼 하나 들고 탔더니 못 타게 하더라. 그러면 양쪽에 하나씩 칼 두 개 들고 타면 탈 수 있을라나? 칼 한 개 들고 안 된다 했으니까 양쪽에 하나씩 두 개 들면 탈 수 있을라나? 하고 두 개 들고 타면 돼요? 안 돼? 더 안 되지. 한 개도 안 된다 했는데. 자, 왼쪽에 저당권, 오른쪽 저당권 두 개 있으면 그러면 한 필지로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 일부에만 존재하는 저당권이 두 개나 돼버리잖아. 한 개 있어도 안 된다 했는데 두 개 있으면 따다불로 안 되지. 맞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은 등기 원인이 같고 등기 목적도 같고 그 다음에 등기의 접수 일자도 같은 저당권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이 필요해요. A은행에 가서 돈을 한 5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자, A은행이 보니까 오른쪽 토지만 가지고는 담보 가치가 부족해. 그래서 왼쪽 토지까지 합쳐서 두 개를 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두 개를 모두 제공하고 5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토지는 모두 저당권 설정이라는 등기 목적을 가지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의 토지가 저당권 대상으로 제공되고 5억을 빌리기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은 한날 한시에 같이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등기 원인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등기 원인. 그리고 등기 원인 일자, 날짜도 동일하죠.
그리고 이 두 개 부동산이 저당권 등기 신청된 것도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이 신청된 거예요. 그래서 뭐도 같다? 접수 번호도 같단 말이에요. 접수번호. 그러면 당사자 같아요? 계약 같아요? 피담보 채권 같아요? 등기하게 된 목적 원인 같아요? 등기 신청 자체도 같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두 개지만 이 두 개의 저당권은 다른 점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은 두 개지만 똑같잖아.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두 개 있잖아. 그때는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쳐버리고 전체에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묶어버려도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막 그런 경우만 가능하다. 그게 양가로 3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 108페이지 지목 변경으로 갑니다. 지목 변경. 네? 요래 있으면 또 늦게 정상 뭐 지우는데 왜 지우는데 막 이러고 뭐라 하고 그죠? 여러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자꾸 일하면 자꾸만 이제 배가 좀 덜 고파. 왜냐하면 분필가루 좀 많이 먹거든, 그죠? 지목 변경. 자, 토지 용도가 바뀌는 거, 그 지목 변경인데, 자, 지목 변경의 의의를 한번 봅니다. 1번 의의, 양가로 1번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못된 지목을,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뭐 하는 거?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해야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서 형식을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게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지목 변경인가 아닌가? 아니다. 용도가 바뀌어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바뀐 용도로 지목이 등록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등록이 안 되고 있으면 지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입니다. 전인데 실제로 집 지어 살고 있어요. 그럼 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적공부상 지목은 계속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대다 전이다. 이건 전인 거예요. 전. 되죠? 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전이라는 지목을 대로 바꾸어 뭐 해야? 등록해야 그게 지목 변경이 되는 거예요. 왜?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형식을 가져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맞죠? 자,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상 토지 하는 거 봅니다. 양가로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자, 거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줄 하나 살짝 꺼놓습니다. 제가 법 이름은 대충 외우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알아둘 필요가 막 그래도 조금 있다.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어요.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모양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 변경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인데 여러분 앞쪽에 가보세요. 앞쪽에 등록 전환으로 가봅니다. 등록 전환. 자, 103페이지 가보세요. 103페이지. 103페이지. 거기 위에 2번 대상 토지 양가를 1번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 바로 밑에 줄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자, 그 다음 산지관리법 건축법 줄 살짝 꺼놓으세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아까 지목 변경에서도 토지 형질 변경. 등록 전환에서도 토지 형질 변경하고 나왔어요. 똑같은 토지 형질 변경인데 뭐가 다르냐? 앞에 근거법이 다르다는 거야.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을 때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하고 나오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더라. 맞죠? 그 근거법에 따라 이 달라지더라. 이건 뭐 웃자다가 진짜 웃자다가 한씩 나옵니다. 근데 뭐 지지분하게 낼 때 한씩 나오는데 그렇게 법이 근거법에 따라서 토지 이동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산지관리법
건축법, 산지관리법하고 나왔어요. 뭔가 좀 산이 개발돼서 산 아닌 거로 된다. 아, 등록 전환인 것 같다. 자, 지목 변경하고 나왔어요. 그럼 지목 변경 다시 갑니다. 지목 변경.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목 변경해서 108페이지 2번 대상 토지에서 양가로 2번 봅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토지 용도 변경, 당연히 지목 변경인데 건축물 용도 변경도 뭐 대상 토지다?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 주의하십시오.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됩니다. 자, 우리 앞에 지목 배울 때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데 주거, 점포, 사무실, 극장, 미술관, 박물관은 지목돼. 맞죠? 학교, 교사, 교실 건물이 있으면 학교 용지, 철도 역사, 역 건물이 있으면 철도 용지, 공장 시설물, 공장 건축물이 있으면 공장 용지. 맞죠? 그래서 건축물 있다고 언제나 지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용도가 뭐냐 따라서 지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바뀐 것도 지목 변경 대상 토지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번 내볼 거예요.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된다. 내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갔던 분은 전부 다 아이고 이걸 문제라고 내놔나고 다 틀리고 온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뭐 웃자다 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보고 가자.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난개발되었는데 도시개발 사업 등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난개발되어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개발 사업 진행하려고 하니까 사업 시행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들이 묶여가지고 요래가지고 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요게 임야이고 대인데 이거 전체가 나중에 대가 돼버렸을 때 자 미리 묶어서 지목을 대로 바꿔놓고 사업을 진행하면 자기한테 훨씬 편리할 것 같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끝나기 전에 미리 토지를 합병을 해서 한 필지로 묶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지목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목.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준공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 지목을 같이 하는 거. 요것도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나중에 가면 조금 깊이 들어가면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합병을 위한 지목 변경할 수 있고 합병을 위한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준공되기 전에 우리 앞에 지행 축도할 때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 미리 지번 부여도 할 수 있어요. 원래 토지 이동은 도시개발 사업 준공 끝남으로써 토지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게 합병을 위한 지목 변경하고 지번 부여하고 두 가지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시고 됐어요. 그 정도. 자, 그리고 지목 변경도 소유자가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어디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그 정도.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4번 첨부 서류에서 양고 1번 소유자는 지목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이 다음 서류가 뭐냐? 지목 즉 용도가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전부 다 똑같아요. 신규 등록할 때도 신규 등록 신청서 플러스 내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다 사유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유증명서면 우리가 따로 공부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대충 넘어왔잖아. 자, 그런데 우리 지목 변경에서는 109페이지에 양가로 2번 그거 정도. 자, 요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증명서류 제출 면제되는 지목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양가로 2번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앞에 동그라미 1번하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 즉 개발해서 지목 바꾸려면 허가 받아라. 농지를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허가 받아라. 보존 산지를 산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용도 바꾸려면 허가 받아라. 이런 허가 받아라라고 하는 규제 대상인 토지가 있고 이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규제받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이런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요거는 규제, 허가 등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목 변경이 어렵다, 수월하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우이겠죠. 이 경우는 증명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앞에 동그라미 2하고 적어놓으세요. 자, 전, 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 변경인 경우. 이 두 번째요. 이 경우에는 위안가로 1번 1, 2, 3 서류에 첨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증명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건 뭘까요? 전답 과수원은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무슨지, 농지, 농사 짓는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전에서 답, 답에서 전, 전에서 과수원 이런 것들의 지목 변경은 다른 지목 변경보다는 훨 수월하겠죠. 맞죠? 해서 이런 것들의 지목 변경도 증명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가끔이지만 이것도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자, 각종 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그리고 두 번째, 전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 변경은 증명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소관청이 관리하는 서류는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항상 나온다는 거. 됐죠? 자, 지목 변경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청량 안 하죠. 면적 경계좌표 그것 때문에 청량하는 거지 지목 때문에 청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야, 저어서 여기까지 딱 적고 한번 싹 지우고 저어서 여기까지 적을 때는 진도가 한 3분의 1은 더 나갔는데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이 지우는데 시간 많이 걸려서 진도가 안 나간다. 네? 이 축척 변경까지 오늘 무조건 끝냈어야 되는데 수업 끝날 때 돼갖고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자 6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자, 토지는 100%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등록되면 안 되니까 바다로 된 토지는 당연히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되겠죠. 자,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자, 원래 우리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지적 소관청이 나서서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소유자에게. 자, 당신 토지 바다에 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신청은 원래 소유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지 드립니다. 등록 말소 신청하세요. 맞죠? 그러면 소유자는 자, 바다로 된 날부터입니까?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까? 받은 날부터. 통지 받은 날부터 바다로 된 날 아니에요. 사유 발생일 아닙니다.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적분 굉장히 친절하다 그랬죠. 지금 여태까지 뭐 지목이 바뀌었다, 보다 개발돼서 땅값이 올랐다, 토지 분할해서 쉽게 팔아먹을 수 있어 현금화가 가능하다, 바다를 매립해서 드디어 내 토지 생겼다, 다 기분 만땅이다. 그죠? 그런 기분 만땅인 거 며칠 내 신청하면 돼요? 60일 내. 그런데 이거는 기분 만땅이다. 기분이 지금 지하로 뚫고 내려간다. 지하로 뚫고 내려간다. 맞죠? 네 토지 바다에 폭 빠졌다. 만세 부른다. 그 자리 폭 자빠라진다. 자빠라진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 자빠라져서 입원 가료 한 달 후 퇴원. 맞죠? 그래서 입원 가료 한 달 30일에다가 일반인처럼 60일 하면 며칠? 90일. 해서 날짜까지 일이 충실하게 배려해서 더 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를 해야 될 때 그 말소와 관련해서 자, 일필지 토지의 전부가 바다로 됐다. 그때는 청량할 필요 없고 그대로 모두 말소하면 되겠죠?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만 바다로 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일부를 정해줘야 되겠죠? 남아있는 일부 면적도 줘야 되고 이거 청량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청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적공부 복구할 때 복구 청량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 나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를 했을 때 우리 지적 소관청은 등록 말소를 했다는 사실을 말소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요. 소관청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자, 그런데 이 말소된 토지가 이 조류의 영향 등으로 우연히 다시 토지로 회복될 수도 있다. 그때 우리 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회복 등록을 한 소관청도 역시 이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해서 말소를 하든 회복 등록을 하든 소관청은 항상 두 사람에게 통지해 준다.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맞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우연히 회복 등록이 되면 기본적으로 국유가 돼버리겠죠. 토지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맞죠? 국유가 돼버리겠죠. 그런데 여기 회복 등록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사실은 적이 안 된, 포락이 안 된 토지. 포락하게 되면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바다에 빠졌다고 무조건 소유권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 상실되는 건 아니고, 소유권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그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로 다시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또는 토지 가격보다 회복, 복구하는 가격이 더 많이 든다. 그때는 토지 회복 안 하겠죠. 그런데 쉬운 공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할 경우에는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게 우리 대부분 판결이에요. 그래서 바다로 빠진 토지는 무조건 소유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회복될 수 있는데 우연히 우리 바닷가 백사장 모래밭 자꾸 넓어지듯이 넘어와서 회복 등록이 돼버렸을 때 소관청은 소유자한테 니 땡 잡았다 이라고 통지해주고. 맞죠? 그리고 바다 관리하는 관청한테는 이제는 토지니까 너 손 떼라 통지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를 할 때, 자, 여태까지 얘기 안 했지만 신규 등록하게 되면 신청하는 우리는 신규 등록, 지적공고, 정리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분할해도 수수료 내야 되고 다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수수료 내야 되는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했어요. 이때 수수료 내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청량을 했습니다. 청량 수수료 내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제해 줍니다. 지적공고, 정리 수수료 너무 높아서 나올라나?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했을 때는 돈 내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그래도 쫄딱 망했다. 낼 돈도 없다. 그래서 저런 거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까지는 하고 끝내야 됩니다. 한 30분 하면 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주에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다음 주에 지적이 끝나고 등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등기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등기를 조금 양을 많게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